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정 도혜림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쏟아지는 뉴스에 좀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과 함께 경제 이야기 즐겁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미증시부터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날에는 3대 지수가 모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좀 숨고르기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일제히 신고가 경신한 이후에 조금은 좀 쉬어가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한숨 쉬어가는 장이 아닌가 하는 지난밤 미국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중에 가상화폐 대장주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날 10만 달러를 처음 돌파한 뒤에 하락하면서 10만 달러 밑에서 거래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11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공개가 됐는데 이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고용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11월 고용보고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고용 동향을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날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이 신중한 금리 인하 방침을 재확인을 하면서 이 고용 보고서가 이달에 있을 이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뉴욕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노동시장이 계속해서 약화되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이 지원을 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길 원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 우리가 지난 9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하다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 시장에서는 이 페드가 오늘 17일에서 18일에 열리는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뒤에 내년 들어서 1월이 돼서야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높게 점쳐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준금리 인하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미국 시장은 나날이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좀 순탄한 미래까지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조금 안정적인 이 금리 인상과 인하에 대한 이 예견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도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국내 시장은 계속해서 불확실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좀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될 것인지 혹은 더 크게 번질 것인지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은 이 투자에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보경 아나운서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계엄 사태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상 어제와는 다르게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는데요. 7일 예정되어 있는 탄핵 소추안 표결 전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6일이죠.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증시의 하방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그 와중에 정치 테마주들은 요동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테마주는 급등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테마주 오리엔트전공은 3거래일 연속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오리엔트전공은 계열사인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이 대표가 근무한 이력이 있어서 대표적인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에이텍, 동신건설 등도 상승했고요. 이 밖에도 대표이사가 이 대표의 캠프 후원의 공동회장을 맡았던 이력이 있는 수산 INT,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정기지역 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 등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테마주들도 급등세 보였는데요. 대상홀딩스는 과거 한동훈 대표와 서울 현대구 동창인 배우 이정재 씨의 친분이 공개가 되면서 한동훈 테마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동훈 테마주 이정재 씨와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이 연인 관계로 알려져 있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또 덕성도 사회이사가 한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점이 영향을 끼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오파스넷, 태양금속, DTNC 등도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법여권 대선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 테마주로 분류되는 진양폴리, 환일화학, 법야권 대선 주자인 조국 혁신당 대표 테마주로 꼽히는 토탈소프트, 화천기계 등도 강세를 보였고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PN풍년 등도 오늘 시장에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치적인 뉴스가 우리 경제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이 정치 인물과 관련해서 인맥과 관련해서 좀 어떤 연이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오늘 주가도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재명, 한동훈, 조국, 안철수 등 이렇게 주요 정치 인사들과 관련된 기업이 상승을 하긴 했는데요. 테마성이 워낙 짙다 보니까요. 투자를 하실 때는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 세빈 아나운서는 어떤 테마 보셨을까요? 네. 오늘 테마로 파마셀의 주가가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보이면서 12.64% 상승한 5,17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파마셀은 대한민국의 바이오 제약 기업으로 줄기세포 치료제 및 RNA 치료제 원료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1968년에 설립해서 1988년에 상장됐는데요. 줄기세포 치료제 등의 제조와 판매, 연구개발 등을 위한 바이오 사업과 친환경 난연제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해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파마셀이 오늘 장중 내내 외국인 매수세가 강했는데요. 두산전자 비지와 117억 규모의 전자재료용 소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공시하면서 투심이 모였습니다. 계약 금액은 지난해 매출액의 약 20.81%에 달하고요. 계약 기간은 2025년 2월 28일까지라고 합니다. 이로써 파마셀은 올해 총 5건, 누적 금액 293억 2천만 원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으로의 전망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파미셀 오늘 공시가 개장하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9시 17분에는 이 8%대 급등을 하면서 VI까지 발동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후에도 조금 더 상승을 하면서 오늘 강세를 보였던 그러한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올랐나라고 보였던 테마가 있습니다. 어떤 테마죠? 네, 드론 테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드론 테마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정부 효율 수장으로 지명된 머스크가 드론을 선호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드론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장남을 고문으로 영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드론 회사 주가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죠.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 뉴욕 시장에서 드론 회사인 어뉴주얼 머신스, UMAC의 주가는 전날보다 10% 넘게 급등했고요. 지난달 26일에는 하루 만에 83.99% 상승 마감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5거래일 동안 UMAC의 주가 상승률은 163%가 넘습니다. 이에 국내 드론 관련주들 우리 시간으로 5일 시간외 매매에서부터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먼저 좋은 흐름 보여줬던 에이럭스는 드론 로봇 전문 기업인데요. 에이럭스는 드론 기술 확보뿐만 아니라 현재 방산 관련 대형 드론 기업의 지분 인수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북미의 현지 공급업체인 로보링크를 통해서 드론을 수출하고 있기도 합니다. 국내 드론 관련주인 제이시언 시스템도 상승했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은 주요 사업 분야로 드론 사업부를 두고 있고요. 또 드론 연구 개발을 위해서 드론 소프트웨어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드론 원래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테마였는데 언제부턴가 좀 연속성을 보이면서 좀 장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군사용으로 쓰이면서도 드론이 주목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골판지로 만든 드론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서 또 관련된 업종들도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오늘 장에서도 이 드론 일부 종목이 좀 상승을 하면서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 들어서 연일 좀 악세장 흘러가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는 경제 이야기 나눠보면서 미래를 위한 전략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국전통식품 품질인증 품목 수출협의회가 주최하는 한국전통식품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가
지난 11월 3일부터 6일까지 도쿄 시부야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참여업체 중 옹고집의 이기원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시회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모두 옹고집 제품을 들고 나가더라고요. 옹고집 대표님과 함께 어떤 제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옹고집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옹고집은 1995년도에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쭉 전통식품의 맥을 이어오고 있고, 또 회사의 모토는 최고가 아니면 안 만들겠다는 그런 어떤 굳은 마음에서 저희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옹고집 하면 또 전통 고추장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도대체 다른 제품들하고는 뭐가 다른 건지 좀 특별한 점 얘기해 주세요. 일단 전통식품 하면 그 인근에서 농사진 거 가지고 다 우리 100%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 옛 방식 그대로 저희는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품하고 다르다라는 표현보다는 시중에 지금 많이 나와 있는 그 고추장,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고추장과 다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고추장은 밀가루를 쪄서 믹스하는 고추장이에요. 같은 고추장이지만, 그러나 전통 방식의 고추장은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발효가 근간이 되지 않으면 전통 고추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혜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쌀에 죽을 써서 그걸 가지고 만들고 또 발효를 또 시키고 쭉 오랜 시간 6개월 이상은 충분히 발효를 시켜야 전통 고추장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점은 바로, 그리고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로 다르죠. 왜냐하면 얘는 효소균들이나 미생물들이 살아있고, 또 일반 시중에 있는 거는 믹싱 소스이기 때문에 효소나 뭐 미생물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은 정말로 이거 시중 고추장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네. 고추장 한국인들은 필수로 먹는 음식이기도 한데, 그렇죠. 요즘에는 외국 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만큼 인기가 늘고 있는데 또 이걸 응용해서 고추장 팩도 만드셨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전통 고추장만 한 가지만, 그전에는 고추장, 된장, 간장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변했고, 또한 외국인들은 우리 전통 고추장, 전통 된장, 전통 간장 이거를 먹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맛이 세니까. 우리는 그걸 먹고 자랐기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고추장이나 된장 아니면 못 먹어요. 다른 거는. 그런데 그들한테는 무리일 것 같아서, 또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대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맞는 고추장으로 바꿨어요. 이거는 뭐냐면, 고추장 하면 이걸 가지고 다 우린 요리를 하는 식재료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먹기를 원해요. 이거를 그냥 먹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냥 비빔밥에 넣으면 비빔밥 소스, 떡볶이에 넣으면 떡볶이 소스, 이걸 가지고 돼지고기 요리도 할 수 있고, 닭 도리탕이라고 그러죠. 요즘엔 닭 뭐라고 하는데, 볶음탕. 예, 볶음탕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아직도 그냥 도리탕이라고 그래요. 근데 닭도리탕 할 때도 얘를 넣고, 이래서 만능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걸 한 가지를 가지고 다 일일이 다 구매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고추장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반응도 아주 폭발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네. 응용해서 이 고추장 팩 말고도 다른 것도 혹시 만드셨을까요? 네, 떡볶이 소스도 만들었죠, 당연히. 전통 고추장을 베이스로 한 떡볶이 소스. 그래서 떡볶이를 만들었을 때 시중에 사는 고추장하고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감칠맛이 정말로 남다르죠. 그리고 저희는 이 식품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끝에 어떤 맛이 남느냐를 따져요. 처음에 먹었을 때 맛있다, 맛없다가 아니라 내가 이 음식을 먹고 났을 때 끝에 남는 맛이 정말 그 음식의 맛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졌을 때는 일반 고추장하고 전통 고추장의 차이는 엄청 크죠. 네.
네, 고추장 어느 음식에 넣어도 정말 맛있을 것 같아서 만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전시, 하프를 알아가보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이제 많이 춥다 보니까 어디를 갈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유진 아나운서가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진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유진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양재 풍류살롱이라고 하는 도심에서 만날 수 있는 축제를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로 양재 풍류살롱이란 이름을 가졌는데요. 서울시 서초구 양재천길 일대에서 펼쳐지는 독특한 로컬 문화 축제입니다. 양재천길의 매력을 그대로 담아낸 축제인데요. 양재 풍류살롱에서 양재는 특색 있는 로컬 맛집과 개성으로 가득 찬 양재천 카페 거리를 뜻하고요. 풍류는 자연과 예술을 가까이하며 멋과 여유를 즐기는 태도를, 살롱은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취향을 교류하는 사교의 장을 뜻합니다. 네, 의미가 굉장히 멋진 축제인 것 같아요. 이제 서울 도심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라고 하니까 더 궁금한데 이 양재천이라는 장소가 어떤 곳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추가적인 정보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천은 사계절 내내 색다른 매력을 자랑하지만 겨울에는 유독 더 따뜻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양재천길의 걷기 좋은 길목과 로컬 매력을 그대로 살려낸 행사라 가는 길부터 힐링 만땅이시랍니다. 우리의 로컬 문화와 프랑스의 살롱 문화가 접목된 이 축제는요, 23일 동안 양재천길의 다양한 공간에서 개최되고 멋과 맛을 기반으로 다양한 취향을 교류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랍니다. 양재천은 많이 들어봤고 그 근처에 막 맛있는 카페거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들어봤는데 또 이런 살롱이 있다는 것도 처음 들었어요. 네. 되게 잘 찾으셨는데요? 네, 제가 서울에서 다양한 축제를 즐기고 싶어서 열심히 서치해봤습니다. 네, 너무 잘 찾아오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이 구성도 너무나 궁금한데요? 네, 양재 풍류살롱은 총 4가지 테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양재천 산책 문화를 상징하는 러너들과 교류 파티를 할 수 있는 러닝살롱도 준비되어 있고요. 도시를 살아가는 청춘들을 위한 카페거리 핫플레이스에서 진행되는 인문학 살롱도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의 개성이 담긴 로컬 점포에서 진행되는 클래스와 취미형 소셜 모임까지 오직 양재천길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독특한 콘텐츠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 낮술 인문학이라는 콘텐츠도 굉장히 흥미롭네요. 술을 마시면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 굉장히 뭐랄까. 말 그대로 풍류를 그렇죠. 풍류가 네, 맞습니다. 약간 선비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는 네. 굉장히 멋진 축제인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지금 당장 달려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축제는 그러면은 혹시 열리는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일정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진행되는 이 축제는요, 총 23일간 진행되는데, 지금이 12월 6일이니까 앞으로 보름 정도 더 축제를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보름이면 한 2주 정도 되니까 바짝 좀 즐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겨울이니까 조금 춥잖아요. 네. 어떤 준비물을 좀 챙겨가면 좋을까요? 네,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꿀팁 하나 준비했습니다. 편안한 옷차림과 편한 신발, 그리고 카메라가 필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양한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부스들이 곳곳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쁘게 옷을 차려 입고 가는 것도 좋겠지만 편안한 옷차림 하셔서 다양한 사진도 찍으시고 프로그램도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무료 입장이 가능하지만요.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과 유료 입장으로 운영되니 사전에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역시 알차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꿀팁을 전수를 해주셨습니다. 네, 저도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제 예쁘게 입고 가서 멋진 인증샷 남기고 이런 것도 좋지만 말씀 듣고 보니까 확실히 옷을 따뜻하게 잘 챙겨 입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래도 야외에서 진행되는 행사다 보니 올겨울이 또 유독 추운 것 같더라고요. 패딩 꽁꽁 입고 가셔서 사진도 많이 남기시고 예쁜 클래스도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꼭 미리 예약해야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으니까요. 방송 보신 분들께서는 꼭 프로그램 미리 사전에 예약하셔서 빠짐없이 즐겁게 축제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네, 다양한 프로그램들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프로그램 알차게 찾아오셨는데요. 알찬 정보 전해주신 이효진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돈을 잘 벌고 싶은 이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장 어떻게 끝이 났을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매일매일 주식시장 체크하는 거 정말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오늘은 양세빈 아나운서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린다고 합니다. 세빈 아나운서, 오늘장 어떻게 마무리되었을까요? 네, 12월 6일 오늘 12월의 첫 주였죠.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전장에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가 10시 40분 무렵 하락 반전하면서 0.56% 하락한 2,428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양지수 모두 반등은 시도했습니다만 상승 전환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2,455포인트에 마쳤던 시장이 화요일장에서는 2,500포인트까지 반등을 시도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요.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내 하락장을 이어오면서 현재는 2,400선을 간신히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엄 해제로 변동폭은 다소 진정되는 듯 했으나 하루 만에 여당이 대통령 탄핵 찬성 쪽으로 돌아서면서 정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동시에 2차 계엄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증시에는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하락 종목은 660 종목, 그리고 상승 종목은 250 종목으로 상한가에 도달했던 종목은 한 종목이었고요.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의 2배를 넘어서는 시장이었습니다. 코스닥은 훨씬 충격이 더 컸습니다. 코스닥 1.43% 하락한 661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장중 흐름은 코스피와 비슷했지만 하락 출발하면서 하락폭은 그 3배에 가까웠습니다. 하락 종목이 1,300종목, 그리고 상승 종목이 332종목으로 거의 3배에 가까운 종목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수급 보시면 이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 보였는데요. 코스피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유가 증권시장에서 각각 5,776억 원, 외국인이 3,090억 원 매도했습니다. 기관만이 홀로 8,259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 하락 방어에 나섰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55억 원, 1,416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개인이 홀로 1,745억 원을 매도하면서 이제 코스닥 쪽에서 더 많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삼성전자는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물론 장중 한때 52,700원까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지만 회복 탄력을 받으면서 54,000선 지켜내며 마쳤습니다. 0.74% 상승한 54,100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SK하이닉스는 반대 흐름 보였습니다. 3.41% 비교적 큰 낙폭을 보이면서 17만 선 아래로 내려간 16만 7,1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기분 좋은 상승을 보였는데요. 2.23% 상승한 39만 500원으로 장중 한때 39만 7천 선까지 올라서며 40만 선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21% 하락한 96만 2천 원, 현대차는 0.49% 하락한 20만 3,5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0.5% 하락 마감, 그리고 기아는 0.85%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고려아연의 변동폭이 컸습니다. 고려아연은 장중 한때 시총 5위까지 올라섰지만요. 오후 무렵
급격히 하락 전환하면서 9.35% 하락한 181만 3천 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투자 경고 등까지 뜬 상황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제는 1.61% 하락한 30만 6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에코프로 형제는 빨간불을 켰는데요. 0.39%, 1.58% 상승 마감했습니다. HAB와 리아켐바이오, 휴젤, 그리고 엔캠까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각각 0.96%, 0.76%, 1.85%, 0.69% 하락 마감했습니다. 클래시스는 3.34% 하락하며 낙폭이 큰 모습이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14% 상승하며 오늘 다소 하락을 방어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0.14%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황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양대 시장 계속해서 흐름이 안 좋았는데 오늘도 역시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0.56% 하락하면서 2,428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래도 장 초반에는 좀 플러스권에서 움직이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 그래서 다시 반등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전에 하락 전환한 이후에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면서 오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43% 하락을 하면서 661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장중에는 3.96% 거의 4%대까지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644선까지 내려앉는 모습이 나왔다가 그래도 좀 오후 들어서 낙폭을 일부 줄여가면서 마감을 하면서 그래도 1%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수급에서 보시면은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좀 빼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기관은 8천억 원대 매수 우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장중에 계속 마이너스권 움직임이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오후 들어서 저가 매수세가 일부 유입이 되면서 좀 낙폭을 줄여서 그나마 좀 만회를 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코스피와 코스닥 좀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코스피에서는 반도체, 투토, 오늘은 좀 다른 온도차 속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래도 좀 지수를 방어를 하면서 그래도 0.74% 소폭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3%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달 3일부터 3거래 연속 상승을 했었는데요. 7거래일 만에 17만 원 선 회복을 했었는데 약세를 보이면서 하루 만에 다시 자리를 내어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 큰 악재는 없었는데요. 이렇게 3%대까지 떨어진 것은 이 디램 부문 실적에 대해서 좀 눈높이를 낮춰야 되지 않나 이러한 진단이 나오면서 좀 투심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고려아연이 아무래도 좀 시총이 크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이렇게 강세를 보였었는데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9%대까지 떨어졌는데요. 이 큰 종목이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좀 지수에도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종목,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 아주 소폭 상승을 했고요.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하면서 좀 지수에 좀 하방 압력을 가해주는 하루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즘에 국내장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떤 테마와 종목에 주목을 해봐야 될지 너무나도 고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가 이야기 나눠보면서 어디에 좀 주목을 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경 아나운서는 오늘 장에서 그래도 괜찮게 본 테마 어떤 테마 있을까요? 오늘 그래도 2차 전지주들이 조금 선방해준 모습이었는데요.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장에서 테슬라가 장중 5% 가까이 치솟으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해준 덕분인데요. 미 현지 시간 5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는 전날 대비 3.23%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대장주인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영향인데요. 간밤 미 증시에서 테슬라가 출시를 준비 중인 로보택시에 대해 세부 내용을 공개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X 등 온라인에서 테슬라 로보택시인 사이버캡 담당 엔지니어가 관람객들에게 사이버캡의 사양을 소개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지난 10일 로보택시 공개 행사에서 사이버캡을 2026년에 대량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에서 국내 2차 전지주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등이 함께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들도 함께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강동진 현대차증권연구원은 GM3공장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에 2026년에는 실적 전망치를 상향할 여지가 있다고 2차 전지주들에 대해서 전망을 했고요. 또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로 불확실한 정책으로 인해 그전에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호조를 보일 것이라면서 재고 축소를 기대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테슬라 관련해서 2차 전지주 좀 강세 보인 종목들이 있어서 오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테슬라가 간밤에 장중에는 5%대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는 3%대로 종가를 형성하기는 했는데 52주 신고가를 찍으면서 테슬라 연일 좀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테슬라 좀 떨어지면은 진입해야지라고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52주 신고가까지 찍는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앞으로 더욱더 이 상승 탄력 받아가지 않을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은 더 좀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까지 드는데요. 오늘 우리 장에서는 테슬라가 강세를 보였는데 2차 전지주는 강세였는데요.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은 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서요. 이 훈기가 국내장까지 모두 다 퍼지진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2차 전지 관련주는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반도체주는 오늘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반도체 또 엔비디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관련된 종목 한번 찾아보셨다고요? 네, 오늘은 S넷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S넷의 주가가 오늘 10%대 상승한 4,360원에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는 외국인의 관심과 함께 19% 가까이도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러한 급등 배경에는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 소식이 있었는데요. S넷은 시스템 네트워크 통합 구축, 그리고 유지 보수 등 사업을 맡고 있는 기업으로 S넷의 자회사 구더스가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모기업인 S넷 시스템으로 이관받아 엔비디아 인공지능, 그리고 엔터프라이즈와 DGX 클라우드, 버추얼 데스크탑, 비주얼라이제이션 등 다양한 솔루션 영역을 승계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간 유통 단계 없이 엔비디아 솔루션을 직접 조달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지난 27일 S넷은 AI COE 데이 행사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시스코와 델 테크놀로지 등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 사례를 공유했고 AI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와 솔루션을 선보였습니다. 올해는 인력 충원을 통한 서비스 확대와 고객 유입 가속화로 실적 성장을 꾀하겠다는 각오도 보였는데요. 또한 S넷 시스템은 AI 역량을 한데 모은 AI 센터를 신설하는 반면 글로벌 IT 기업인 시스코와 델과의 긴밀한 협업도 이어나가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계속해서 끌어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일부 종목이 좀 개별 이슈 있는 종목만 상승을 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장에서 금융주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에 뭐 해제가 되긴 했지만 금융주의 타격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BNK 증권은 또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요. 최근에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이 바로 이 금융주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이 계엄령 이 사태 이후에 이틀 동안 우리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모두 매도한 그런 물량 중에 4분의 1이 모두 금융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주는 이 상승 동력이 좀 빠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원래 이런 은행,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가장 큰 상승을 보였던 그러한 테마였습니다. 올해 정말 잘 나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잘 나가게 된 배경에는 바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그 배경이었습니다. 이 정부에서 밸류업 정책을 하겠다라고 연초에 발표를 하면서 이에 대해서
시장에서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은행이다라고 투자자들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정부의 정책에 가장 잘 따르는 좀 보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 이러한 정책에 따라서 주가도 좀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또 정부는 세제 혜택도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요. 이 기업의 주주환원 증가분에 대해서 이 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밝혔었고요. 또 최대 주주 상속세의 20%를 할증평가도 폐지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그리고 해제 이후에 지금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정책이 계속 이어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많은 투자자들이 물량을 많이 빼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 의견도 나왔는데요. 이 정부의 정책적 이런 지원과 더불어서 이 여러 가지 이 정책들이 어쨌든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일부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이후에 총 주주 환원율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한다고 감안을 한다면 최근에 은행주가 하락을 한 것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는 그런 투자자들의 의견까지 반영이 되면서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일부 종목이 좀 살아남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최근 들어서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은행에서 가장 큰 수익이 이 이자의 마진율이 좀 떨어진다 이러한 의견도 나오면서 좀 갈피를 잡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새롭게 은행주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은 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장에서는 기업은행이라든지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이런 종목들이 연 이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장에서 아주 소폭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테마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장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고려아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오늘 장에서 굉장히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죠. 장 초반에는 7% 이상 급등해 주당 240만 7천 원을 기록하면서 현대차를 제치고 시총 5위에 등극하기도 했었는데요. 영풍 MBK연합과 고려아연이 다음 달 23일에 있는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장내 지분 매집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전에 비상기업 이슈와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함께 나오면서 장중 급작스럽게 하락 전환을 했는데요. 오는 20일 주주 명부 폐쇄일을 앞두고 영풍 MBK 파트너스 연합과의 장내 지분 매입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지금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시주총에서 권리 행사가 가능한 주주를 확정짓는 주주 명부 폐쇄일은 오는 20일인데요. 우호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장내 지분 매집 경쟁이 앞으로도 치열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는 시가총액이 5위에서 다시 8위로 떨어진 상황인데요. 연일 주가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면서 국내 증시가 투기 시장으로 변질되지는 않을지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려아연, 또 미리 사놨어야 되는데, 이런 또 후회 막심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잖아요. 오늘 240만 원까지 터치를 해서, 와, 정말 어디까지 오르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반락하면서 오늘 180만 원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이유가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 외에도, 그러니까 MBK 측이 급등한 이 주가에 엑싯을 할 수도 있다라는 찌라시라고 하죠. 정보지가 또 돌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의 향방 어떻게 될지 경영과 관련한 이야기도 함께 포함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빈 아나운서는 또 어떤 내용 보셨을까요? 네, 오늘 카카오페이가 기분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카카오그룹주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그중 카카오페이는 6%대 상승한 33,3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는 한때 하락 전환했지만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단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면서 탄핵에 대한 찬성 입장을 내놓으며 급등하기 시작한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줄곧 부각되던 사법 리스크가 약화될 것이란 기대가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4일 22.49% 급등한 32,9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올 들어 그 전날까지 45.44%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지만 이날 하루 사이 올해 하락분의 절반을 회복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나란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카카오 4대 그룹주의 시가총액은 하루 사이에 무려 2조 7,700억 원이나 급증했습니다.
카카오는 그동안 정부와 마찰을 빚어온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지난 7월 창업자인 김범수가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의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됐다가 최근 풀려나왔죠.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1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의 택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언급하면서 이례적으로 한 기업을 콕 집어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김범수 위원장의 구속 이후 카카오와 카카오 계열사는 이제 신사업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감독원의 카카오 모빌리티 매출 부풀리기 의혹 등 난관이 잇따랐는데요. 작년 카카오페이 미국 증권사 시버트 경영권 인수가 무산된 것도 이 같은 사법 리스크에 영향이 컸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발의되면서 퇴진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자마자 카카오와 계열사들의 분위기는 반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나옵니다. 카카오그룹의 운명도 결과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카카오페이 저희가 평상시에도 좀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렇죠. 카카오페이 많이 사용하는데 이번에 이 탄핵 정국과 연관해서 주가가 오를지는 정말 생각도 못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그 수요일에 정말 불기둥을 세우는 모습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불기둥 세운 이후에 좀 떨어지나 싶었는데 오늘 다시 좀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오후 2시 13분에는 이 VI까지 발동이 되면서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카카오페이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난밤에 또 비트코인 미국 시장에서도 또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비트코인 연일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빼가지고 수익을 실현해야겠다라고 한 투자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다른 알트코인 혹시 투자를 좀 하고 계시나요? 저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코인 쪽에 좀 해박하다고 들었는데요. 해박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조금 오래전부터 조금씩 비트코인을 매집해서 지금 수익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너무 부럽습니다. 어쩐지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수익을 보셨군요. 혹시 세빈 아나운서는 어때요? 저는 따로 투자는 하고 있지 않지만 비트코인이 이제 기본 자산으로 되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코인에 관심을 두고는 있습니다. 지금 관심을 갖는 정도. 네. 이따 끝나고 또 꿀팁을 공유하고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연일 좀 최고가 찍고 이제 10만 달러까지 돌파했다고 하면서 관심이 없던 이런 분들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요. 이제는 좀 매도를 해서 좀 내 손의 수익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한 투자자들이요. 간밤에 좀 차익 실현을 많이 했나 봅니다. 관련된 종목들 미증시에서 좀 하락하는 모습 나왔는데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3%대 하락, 그리고 마라홀딩스 4%대,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역시 4%대 하락을 하면서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하락하긴 했지만 앞으로의 전망 전문가들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요, 이 차기의 미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이 가상자산의 친화적인 폴 애킨스 전 SEC 위원을 지명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또 트럼프 당선인은 또 SNS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글을 또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구매자들 축하한다라고 하면서 10만 달러 모두 환영하며 우리 다 함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보자라고 하면서 이 비트코인을 주축으로 해서 좀 미국의 경제에도 좀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불게끔 하는 그러한 멘트를 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관련주들 간밤에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요. 앞으로의 미래 전망 굉장히 장밋빛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투자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더해졌습니다. 비트코인 앞으로 제가 앞으로 전망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테마에 대해서 함께 또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보경 아나운서는 어떤 테마 보셨을까요? 네, 소노 인터내셔널이 재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명 소노 시즌 지주사인 소노 인터내셔널은 최근 상장 대표 주관사로 미래에셋증권에 이어서 대신증권을 선정하면서 유가증권시장 상장 재추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하반기 IPO를 목표로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2019년에 첫 상장 시도가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된 이후로 재추진되는 이번 IPO는 그룹의 항공업 진출과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한 중요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명 소노 시즌뿐만 아니라 티웨이 홀딩스와 예림당도 함께 상승세 보였는데요. 세 종목 모두 시간의 매매에서부터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티웨이 홀딩스의 경우 연말 항공 수요 증가로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었지만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는 대명 소노 시즌의 지주사 소노 인터내셔널의 상장 추진 소식과 맞물리면서 티웨이 항공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소노 인터내셔널이 상장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면 이를 에어프레미아, 티웨이 항공 경영권 인수에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신증권을 이 대표 상장 주관사로 선정을 해서 다시 재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또 주가가 어떻게 될지 이러한 부분에서 좀 향방이 주목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경영과 관련해서도 우리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세빈 아나운서는 오늘 장에서 좀 괜찮게 본 종목 있을까요? 네, 오늘 GNC 에너지를 지금 살펴봤는데요. GNC 에너지의 주가가 오늘 9.5% 상승한 9,73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는 북한이 내년 1월 22일인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 헌법 개정과 대남, 대미 메시지 조율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남북 경제협력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특히 이번 소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 연설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남북 관계 개선과 경제 협력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GNC 에너지와 같은 남북 경협 관련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틀 뒤인 내년 1월 22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정기 국회 격으로 헌법 개정과 국가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행사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소집은 대내외 메시지 조율과 정책 발표의 장으로 예상되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정 연설을 통해 대미 및 대남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네, GNC 에너지 오늘 악세장이었는데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11월부터 주가 흐름 굉장히 좋으니까요.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에 대해서 우리 같이 전반적으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금요일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 한 줄로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세빈 아나운서는 오늘 장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변동폭이 가라앉지 못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와중에도 특징주로 올라오는 종목들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앞으로의 방향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 줄로 표현하면 뭐죠? 한 줄로 표현하면 아직까지는 불안정하지만 곧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곧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보경 아나운서는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아무래도 계엄령 사태 이후로 시장이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무너진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테마주 같은 특징주들도 그렇고 분명히 오르는 종목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절망하거나 암울해하지 마시고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럼 위기를 기회로 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 연일 안 좋지만 이번 주말이 큰 분수령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말에 주목해보자 이렇게 저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정말 평온하게 무탈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